이제 선운동량이 뭔지도 알았고 내력과 외력이 뭔지도 알았으니까 여러 물체 운동을 다룰 준비가 끝났습니다. 간단히 먼저 세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기술하는지 잠깐 소개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여러 물체 운동을 어떻게 기술할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세 물체 운동이란 뭘까? 물체가 세 개 있으면 그래서 운동하면 그것이 세 물체 운동일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어요. 영수와 기철이와 순자가 사람 이름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동시에 돌멩이를 던졌어요. 돌멩이 세 개를 위로 팍 던졌습니다. 그러면 세 돌멩이를 개로 정할 때 내가 개를 세 돌멩이로 하겠습니다. 그 세 돌멩이가 움직이는 운동은 세 물체 운동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네, 세 물체 운동이다. 세 물체 운동이 아니다. 세 물체 운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물어본 거 보니까 좀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물체 세 개가 있으면 세 물체 운동 같은데 이렇게 탁 물어본 거는 이게 뭐가 좀 간단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세 물체 운동이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물체가 세 개가 있더라도 이것을 세 물체 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하는 다른 기준이 있을 것 같죠. 그 기준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세 물체 운동을 보면 세 물체가 운동하고 있는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세 물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목표가 뭐라고 했습니까? R1, R2, R3를 구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이걸 어떻게 구합니까? 이때 이 물체들이 이런 속도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는데 이때 개 여러 물체가 포함되어 있으면 뉴턴의 운동 법칙을 어떻게 적용하냐면 물체마다 운동 방정식을 하나씩 세웁니다. 물체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물체마다 하나씩 세우는데 이 개에 속하지 않은 다른 물체에 대해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른 물체의 위치는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체 3개가 있다면 우리 3개의 좌표 R1, R2, R3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개에 속하지 않는 물체는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데 그래서 한번 운동 방정식을 세워보겠어요. 그러면 첫 번째 건 어떻게 세우겠습니까? M1에 대한 것은 M1에 작용하는 힘을 다 써야 되겠죠. 근데 M1에 작용하는 힘은 외력과 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력은 여기 라지 F1 하겠어요. F1 하면 첫 번째 물질이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자, 스몰 f는 내력을 표시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F1, 3, 1, 2 하면 두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 그 다음에 F1, 3는 세 번째 물체가 첫 번째 물체에 작용하는 외력입니다. 세 물체가 있으면 내력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변은 어떻게 됩니까? 우변은 첫 번째 물체의 질량에다가 첫 번째 물체의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한 거 이렇게 됩니다. 이게 M1에 대한 거예요. M2에 대한 건 어떻습니까? 똑같이 쓰는데 자, 여기 잘 구분해야 되겠어요. F2, F21, F23 이래야 되겠죠. 그리고 이쪽은 뭐예요? 전부 22 이래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3에 대한 것도 똑같은 방법을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개를 풀어야지 됩니다. 만약에 물체가 N개가 있다면 이 세 개 쓴 거로부터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N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I번째 물체에 대해서는 외력은 딱 하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내력은 I번째인데 J가 1에서부터 N까지 쭉 바뀌는 동안에 자, 내력은 이런 게 있겠죠. 이때 이 J가 I하고 같아지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작용하는 힘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MI는 DT 제곱분의 D 제곱 RI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좌변의 힘 중에서 이렇게 된 거 FI 이렇게 된 것은 RI에만 의존하고 그것은 외력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FIJ 하는 것은 RI와 RJ 모두에 의존하고 이건 바로 내력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풀어야지 됩니다. 이걸 풀려고 하는데 자, M1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됐고 M2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됐고 M3에 대한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걸 1식, 2식, 3식 이렇게 했을 때 이걸 푸는데 우리 뭘 구한다고 그랬습니까? R1, R2, R3를 구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열림 미분 방정식입니다. 왜 그러냐면 R1을 구하려고 하겠어요. R1은 여기 있는데 이걸 구하려면 모두 알아야 됩니까? 힘을 구하려면 R2와 R3를 알아야 되죠. 근데 R2와 R3를 알려면 뭘 풀어야 되겠습니까? 이거 풀어야 되겠어요. 근데 이거 풀려면 어떻게 돼요? R1과 R3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럼 또 이거 두 개 풀어야 되겠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원식,
1식, 2식, 3식을 전부 다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물체 운동이 되면 문제가 복잡해지고 어려워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뉴턴의 운동 법칙이 미분 방정식이어서 미분 방식이 푸는 것도 어려운데 이거 하나만 풀어서는 안 되고 연립으로 여러 개를 한꺼번에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복잡합니다. 결국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물리에서는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해가지고 문제를 간단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물리량을 도입할지 궁금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바로 뭐냐면 질량 중심이라는 물리량이고 선운동량이라는 물리량입니다. 선운동량 무엇인지 우리 알았죠? 자, 이 식을 풀려고 하는데 이 연립방정식을 풀려고 하는데 왜 질량 중심이라는 걸 정의해야지 되고 선운동량이라는 걸 정의해야 되는지 우리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 아까 기철이와 영수와 누구가 돌멩이 던졌을 때 그 돌멩이 세 개가 세물체 운동인지 아닌지 하는 문제가 있었죠. 네, 아까 이런 세물체 운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기서 내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자, 요거 없다 하는 겁니다. 요게 내력 부분이 없어요. 또 요것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요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우리 질량 M1에 대한 R1 위치 벡터를 구할 때 요식만 풀면 구해집니까? 안 구해집니까? 구해지죠. 이 식 풀 필요가 없죠. 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요거만 풀면 R2가 구해지죠. 나머지 풀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뭐냐면 이거는 물체가 세 개는 있는데 세 개를 푸는데 다 따로따로 푸는 거죠.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 물체 문제가 세 개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사실은 저 물체 힘의 형태가 같으면 세 물체를 푸는 방법이 다 똑같습니다. 물체가 비록 세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푸는 건 한 번만 풀면 됩니다. 한 물체 문제만 풀면 됩니다. 이런 경우 아까 돌멩이를 던졌을 때 이 돌멩이 사이의 내력은 뭡니까?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입니다. 이 돌멩이와 돌멩이 사이에 작용하는 만유인력을 무시한다면 사실 무시 안 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요. 그 만유인력은 지구가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에 비해서는 어떻습니까? 소수점이 한 20자리쯤에서 나옵니다. 이건 무시해야지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요거는 한 물체 문제가 세 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미분 방정식인데 R1을 구하기 위해서는 1만 풀면 되고 R2를 풀기 위해서는 2만 풀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모두 한 물체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세 개의 한 물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의 예로서 우리 태양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태양계가 있는데 태양계의 계는 뭐냐면 행성들입니다. 태양의 운동은 우리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다기보다도 태양 거기에 가만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계 바깥이 되겠어요. 그래서 외력은 뭐냐? 태양과 행성의 만유인력. 행성이 우리 대상이고 태양이 행성을 잡아다니는 만유인력을 우리 외력이라고 하고 내력은 뭐예요? 행성과 행성들 사이의 만유인력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력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행성들의 운동은 우리 나중에 배우겠어요. 나중에 이걸 풀면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풀면 행성들이 타원 궤도를 그리는 거 우리 볼 수가 있다고 했죠. 우리 전에 어렵다고 이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건 언제로 미루냐? 회전 운동 배울 때까지 미룹니다. 근데 타원 궤도를 따라서 이제 움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타원 궤도를 계속 움직입니다. 그래서 견우와 견우가 딱 기다리고 있으면 고절에 다시 오는 거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항상 똑같은 궤도를 움직이는 거 내력이 없다면 그런데 행성들과 행성들 사이에 내력이 있다면 어떻게 하냐면 세차 운동을 합니다. 세차는 연년 1년마다 차이가 나는 운동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 세차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합니다. 이 궤도가 자기 궤도 축이 조금씩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많이 바뀌는 것처럼 그렸지만 사실은 궤도 축이 움직이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00년에 한 50초 정도 움직입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행성들과 행성들 사이에 작용하는 이 내력을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세차 운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옛날에는 이 19세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에 행성이 다섯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천왕성은 우연히 윌리엄 허시얼이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했습니다.
이건 아마추어 천문학자인데 망원경으로 쌍둥이별 보는 것이 취미였어요. 그러다가 1781년 3월 13일 날 우연히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 행성에다가 천왕성이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나중에 궁전 천문학자로 임명돼 가지고 아주 이제 활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였냐면 사실은 이 천왕성의 궤도를 가만히 보니까 외력만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궤도를 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관찰이 됐어요. 그 관찰한 사실을 듣고 프랑스의 수학자가, 이건 뉴턴 역학을 전공한 수학자인데, 그 궤도가 달라졌어요. 그 궤도가 달라진 것은 분명 내력 때문인데, 당시에 알고 있는 다른 행성들에 의한 내력을 다 집어넣어도 그걸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이걸 설명하려면 반드시 다른 행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행성의 존재와 위치를 계산해서 이제 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갖다가 1846년 9월 18일에 독일에 있는 천문대 소장 갈레에게 보냈습니다. 영국 사람이 천왕성을 발견하고 프랑스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행성의 위치를 계산하고, 그 계산한 걸 누구한테 보냈어요? 독일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갈레한테 보냈어요. 이 보냈더니 이 사람이 이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했냐면 한 닷새 걸렸어요. 그래서 1846년 9월 18일에 보낸 편지가 9월 23일에 도착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즉시 갈레가 망원경으로 가리켜준 그 위치를 갖다가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조사한 데서 1도도 차이 나지 않는 곳에서 30분 만에 새로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해왕성입니다. 이건 우리한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뉴턴의 역학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개의 한물체 운동인지 또는 한물체의 여러 운동인지 하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구분합니까? 내력이 작용하냐 안 하냐로 구분하는 것이지, 단지 물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해서 여러 물체 운동이 아니다. 내력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물체의 외력만 작용하면 한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 힘만으로 그 물체의 위치 벡터가 구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물체의 운동, 내력이 있는 운동을 어떻게 간단하게 해결할지